안녕하세요. 천만달러 작가 이주선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점심도 먹고 산책도 갔다 와서 오전에 이 책이 배송이 와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짠! 불안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행복과 희망을 끌어당기는 감정 지침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불안한 감정이 변화에 이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을 찾아가는 긍정 여행. 아, 이 책을 이렇게 아침에 쭉 이렇게 봤는데 너무 쉽고 재밌고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었었어요. 제가 이 책 목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바로 나 자신이다. 2장, 불안을 알아차리면 긍정이 보인다. 3장, 행복해지려면 긍정을 선택하라. 4장, 불안을 긍정으로 바꾸는 7가지 기술. 5장, 나는 오늘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다. 전 이 책에서 어디를 함께 나누고 싶냐면 2장에 어딨죠? 하려고 하는데 1장이네요. 1장에 모든 과정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나는 2004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다. 첫 직장으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일정이 나왔을 때도 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혹시나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부모님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면접 당일 정장은커녕 평소 입던 청바지와 외투만 걸친 채 평범한 대학생의 등교 복장으로 면접관에 들어섰다. 이것도 되게 좀 독특하네요. 당시 면접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쳐다봤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늘 면접날인데 복장이 조금 남다르네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면접관이 물었다. 면접에 꼭 정장을 입어야 단정해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나름 자신의 의도했던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깔끔하다는 인식이 정장이 아니더라도 태도로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뱉은 답변이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내가 이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크게 나쁜 점수를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맞아요. 음. 어,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회 통념상 없던 양복도 사서 입고 좀 뭔가 그런 형식에 갖춘 복장을 다 하고 면접을 보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높은 점수가 졌을 것 같아요. 질문할 사람 아무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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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개최된 G2, G20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후 발언한 내용이다. 당시 개최국인 한국 기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우선 발언권을 부여한 오바마 대통령이 순간 당황한 기색과 함께 연이어 질문이 3번이나 했다. 근데 어땠어요, 우리나라? 저도 이걸 동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한국 기자들의 수준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 수업과 주입식 교육만으로 단련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스스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관적인 사고 방식에서 단절되어 있는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 오히려 이런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때 어떤 기회를 딱 했으면, 기회를 잡았다면, 되게 역사의 길이 남는 기자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기자들도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주변에 의식하는 분위기에 익숙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답만을 인정받고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색한 우리의 문화적, 환경적 배경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쵸? 혹시 이상한 질문들 사람들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뭔가 정답에 가까운 완벽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오히려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싶기도 한다. 저도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질문 안 하 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냥 그 연설 들으면서 계속 그냥 그거에만 몰입되어 있어서 자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없었고, 갑자기 질문하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지 모르니까 못했다는 거. 저도 이분의 말에 이 작가의 말에 완전히 동의해요. 질문은 호기심이 아닌 자신감에 가깝다. 맞아요. 특히 지금 시대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과제다. 우리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자유롭게 발언하며 질문을 제법 했을 것이다. 그때도 막 질문을 시켰는데 물론 그때도 약간 질문하는 애들만 질문을 했던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똑똑한 척하는 거 좋아하고. 봐봐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에서도 벌써 '걔네들은 잘난 척하는 거야. 똑똑한 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저도 이 말을 지금 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눈에 비치는 세상과 주위에서 느껴지는 신기한 감정들이 모여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 어떻게 해결되고 해소되느냐에 따라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안겨줄지 실망감을 안겨줄지 정해지지 않을까?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과정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에 맞춰 살아가지 말고 시대가 만들어 오는 해답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맞아. 찾지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겠죠. 오늘도 정답을 찾지 못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 자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자. 인생에 정답이 없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바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인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도 아니고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나 같은 사물 보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낌이 다 틀린데 꼭 어떤 말을 해야지 정답이고 아닌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되게 틀리더라고요. 자기 의사도 잘 표현하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이런 교육 환경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분이 되게 좀 약간 독특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